자, 여러분들 이번 클립에서는 뭐 성당을 포함한 교회, 그다음 절, 그다음 우리 이슬람 쪽에서는 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건질 수 있는 의미들이 어떤 개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은 자, 교회는 누구나 다 잘 아시죠? 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당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 살릭이라고 하죠. 자, 우리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하지만 그 둘을 합치면 우리 기독교도인들이라고 기독교라고 지칭을 하죠. 자, 이 크살릭은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이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절 이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템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양반들이 쓰던 갓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 여기에 동그란 이 갓건을 매는 동그란 방울 같은 게 있죠. 그걸 우리 간자라고 하죠. 그 갓건을 매놓고 웃거나 말을 하면은 이 간자가 어떻게 아래 위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걸 또 간자놀이라고도 하죠. 요 템플이 바로 절 사원을 뜻하기도 하지만 간자놀이가 된다는 거. 자, 이슬람 사원 할 때 그 사원은 뭡니까? 우리가 모스크라고 하죠. 그 다음 우리 일본 사람들 신사참배한다 했죠. 그런 어떤 신성한 곳, 성지, 사원 이런 개념으로 우리 쓰는 단어가 또 뭡니까? 슈라인이라는 단어도 쓰죠. 자, 요걸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고, 간단하게 우리 뭐 교회에서 또 우리 뭐 이걸 뭐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키워드로 할렐루야 이러면은 이건 뭡니까? 뭐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런 뜻이겠고, 에이멘, 아멘 이러죠. 그렇게 될지어라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자, 그다음 우리 사제 이러면은 보통 목사님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프리스트라고 하죠. 자, 우리 스님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비오디스트라고 하죠. 자, 산스크리트어로 스님을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세큐머니, 스카모니, 붓다라고 하죠. 그 붓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우리 스님을 비오디스트라고 한다는 거. 물론 이거 두 개 구분 없이 비슷하게 쓰이는 게 또 뭡니까? 멍크라는 게 있고요. 자, 우리 천주교 쪽에 있어서는 여자 사제, 즉 수녀분들, 그런 또 넌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수도승들이 그들도 산에서 보통 성경을 필사를 하고 수도를 하고 하죠. 자, 그랬던 나머지 그 삶이 좀 무료하고 하니 어떻게 약초를 연구해서 개발한 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물이라는 뜻에서 이 위스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또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그런 수도승들의 모습을 보다가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을 하러 가보니 거기에 있는 동물 중에 어떻게 이 술 취한 수도승들을 닮았다 해서 이 멍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고요. 자, 우리 그 로버트 훅이라는 이 세포를 처음 관찰해가지고 명명한 사람, 그분은 자, 이 수녀들의 홀로 기도를 드리는 독방을 뭐라고 합니까? 셀라라고 하죠. 자, 그 배율이 너무 낮은 나머지 정확히는 세포를 본 게 아니라 세포벽을 보고 이 수녀들의 이 독방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 셀이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거죠. 정확히 세포가 아니라 세포벽을. 자, 근데 이 셀은 뭐야? 우리 건전지 이럴 때 드라이셀 또 쓰죠. 우리 깜방에서 쓰는 독방의 개념도 요 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스님 중에는 자 보십시오. 고려시대는 당연히 불교를 숭상했고, 조선시대는 숭유업불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확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시대는 보통 그때 이 절이 산중으로 피해서 들어가게 됐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절에 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도를 닦는 그런 사람들, 우리 이자를 써서 이판성이라고 하죠. 이걸 이판중이라고도 하고요. 공부를 하는 선임이니까 공부성이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이는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이고, 그러면 도만 닦는 사람에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당연히 이 절을 또 다른 말로 가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가람의 살림을 사는 살림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스님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판성 내지는 사판중, 그 다음 살림성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갈 곳 없어 끝까지
갈 때까지 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2판 4판이라는 말이 2판성 4판성을 합쳐서 부르는 2판 4판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정식 불교 용어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 우리 신라 시대에 이 도선국사 분이 이 백운산에서 오랫동안 가부좌를 들고 그 수도를 하다가 일어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피가 안 통하니까 털썩 주저앉으면서 옆에 나무를 딱 잡았다고 하죠. 근데 그 나무 가지가 딱 부러져요. 근데 거기서 또 물이 흘러. 그걸 물을 먹고 어떻게 기운을 차리고 다리에 피도 돌고 다리에 이 뼈에 힘도 들어가고 해서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뼈에 이로운 나무구나 해서 골리수 나무라고 했고 이게 발음이 바뀌어서 요즘은 어떻게 불립니까? 도로새 나무로 불린다는 거죠. 자, 우리 뭐 절이든 사원이든 교회든 이 탑과 관련해 가지고 또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자, 교회 먼저 그 종탑을 보십시오. 먼저 그 종탑이 바로 시계 기능을 했죠.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그래서 그 종을 뜻하는 이 클로카라는 단어에서 이 클락이라는 시계라는 이 말이 나오고요. 물론 이 시계는 종을 뜻했던 단어라는 거. 그 다음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피레친 역할도 하죠. 십자가가 제일 위에 세워져 있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첨탑이라고 하죠. 그 첨탑을 우리 스티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절에서 이 탑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로 사리탑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그 사리탑을 뜻하는 단어가 스투파라고 하죠. 탑. 이게 그대로 정식 영어입니다. 그러면 이 스투파 있는 그대로 읽으면 스투파예요. 자, 서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투파가 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바뀌면 타파가 되고요. 여기 발음이 바뀌어서 탑이 됐다는 거. 자,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음료 및 술과 관련해서는 자, 아까 이 수도성들이 자, 우리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탁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탁발을 하러 돌아다녀요. 근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구절 때나 당연히 옷을 제대로 좀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입었던 이 머리 모자까지 달려 있으면서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은 뭐 우의 역할도 하면서 그 코트 역할도 했던 그 옷 그게 바로 뭐냐? 캐푸차 아닙니까? 근데 요 캐푸차가 그들의 옷이었는데 요 색깔을 닮았다고 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카푸치노 아닙니까? 자,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 물론 또 우리 커피라고 하잖아요. 커피. 자, 커피라는 말은 일제 치하 시절에는 쓰던 말이 아니고요. 미국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하던 그 시절에 미국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커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제 치하 때는 이 커피라는 단어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바로 갑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일본식 발음으로. 그러면 카페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가베라고 불렀다고 하죠. 자, 우리 뭐 굳이 그들이 이 교회 뭐 이런 데서 뭐 커피를 마시진 않았겠지만 이거와 이 음료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우리 그럼 또 그들이 마셨던 만들었던 술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스키라고 했죠. 이 위스키가 어떻게 생명의 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러 가면서 러시아에 이 술을 전해주게 된 거죠, 결국. 그리고 이게 정유주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조그만 정유를 해서 떡떡 떨어지는 그 물이라는 뜻에서 보드카라고 하고요. 이 정유 기법이 자, 우리 이제 이쪽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소주가 되는데 그 소주는 몽골 사람들이 전해줬죠. 몽골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원래는 이 정유 기법은 아랍 사람들이 먼저 했고요. 이 원나라를 세운 몽골 사람들이 아랍까지 갔다가 그 기법을 알아와서 만든 그 방법이죠. 그리고 그 술을 뭐라고 합니까? 아라키주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역에 따라서 이걸 조선시대 때는 아랍주라고도 했고, 우리 여기 경상도 지역에서는 세주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전라도 쪽, 충청도 쪽에 효주라고도 하고, 이게 똑똑똑똑 뜯지 않습니까? 그 이슬로자를 쓰니까 로주. 그 다음 말지 않습니까? 백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절에서 뭘 먹었을까요? 당연히 차를 먹었죠. 자, 이 차라는 말도
영어 표기로는 TEAT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뭐 중국의 수도 북경 지방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게 차라고 발음을 한 우리는 차를 그대로 따오고 영어로 표기되는 TEA는 중국의 샤먼 지방에서 쓰던 방언 테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거 정도 하나 알아보면 되고요. 우리 저 차에서 우리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차를 재배한 건 신라 시대 때 이 당나라로 선임들이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유학을 갖고 와서 경남 하동 지방에 이 최초의 차를 재배했다 하죠. 그 선덕여왕 시절에. 그래서 그 차 시베지라는 비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차를 TA라고 하는데 이 차가 그 유명한 어떻게 미국의 그죠? 보스턴 차 사건 그거와 관련해서 티파리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살짝 덮어서 수분을 적절히 줄여서 만든 차가 바로 녹차 그린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어떻게 독립전쟁을 하니까 영국에서 차를 아예 그때 당시 먹던 차가 홍차거든요. 그 홍차는 이 그린티 상태로 만들어가고 미국으로 가다 보면 인도 쪽에서 가다 보면은 바다의 습기라든가 또 온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색깔이 바뀌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블랙 시큰해지니까 블랙티지 이걸 물을 우려내가 보면 빨개지니까 홍차라고 하는 거죠. 실론이라는 거 스리랑카 옛 이름 아닙니까? 거기에서 홍차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실론티 그것도 홍차를 뜻한다는 거. 자, 그러면 원래는 이 홍차를 많이 먹었는데 영국이 차를 보급을 딱 끊어버리니까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딱 끊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커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뭘 만듭니까? 유명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내죠. 자, 우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배. 자, 보통 우리 예배를 뭘로 표현을 합니까? 그 존경과 존중이죠. 근데 더 나아가지고 성스럽게 존경, 존중을 하니까 우리가 숭배, 뭐 이런 말을 쓰는 worship 내지는 service라는 말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그거는 뭡니까? 바로 메스라고 하죠. 자, 우리 절에서 드리는 이 법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단어가 또 뭐 있느냐? 야훼의 단상에서 부처님의 말을 설파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야단 법석이었다는 거. 요거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 서양에서 이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글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그 교회의 청청마당 창유리에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자, 근데 그 유리가 어떻게 좀 권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만든 게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오고요. 그 유리창에다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라는 게 이야기도 되고 1층, 2층, 3층 하는 그 층도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우리 그러면은 교회는 즉 사람들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절을 같은 경우는 이 도심에 있는 경우는 많이 없죠. 다 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요 창문이라는 게 따로 없죠. 솔직히는 그냥 일반 문이니까. 그래도 창문인데 거기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한지라는 게 있죠. 이 한지는 조선시대에 어떻게 숭례옥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교가 억압을 받으니 심지어 어떻게 했답니까? 벌금을 매겼다 하죠. 세금을 매겼다고 하죠.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를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 또 심지어 고려시대 때는 이 절에 불교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술을 만들 수 있는 그 양조권도 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갓집 사람들 안악내들이 그 절에 가서 그 술을 만드는 법을 다 배워서 집집마다 이 전통주 또는 민속주 이런 게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게 되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절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 풍경이 너무나 좋죠. 자, 그러면 그 문을 딱 열어놓고 앞에 딱 보이는 이 풍경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차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뭐 되게 괜찮을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우리 또 그 선임들도 그렇고 수도승들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그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6시 뭐 이 전후로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아침 기도를 드리고 그로부터 뭐 또 뭐 서양인에서는 9시간 후에 이제 점심을 먹고 했다고 하죠. 자,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면 아무 옷을 자기 멋대로 입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옷을 입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옷, 우리로 치면은 성복이죠. 그게가 바로 이 헤빗이라고 불렸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헤빗이라는 저 단어를 찾아보면 의복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분들은 딱 정해진 루틴대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습관이라는 뜻이 나오죠. 자, 그러면 6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그로부터 9시간 후면은 오후 3시일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침에 간단하게 밥을 먹고 그 하루 일과를 하려고 하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어떻게? 오후 3시가 아니라 거기에서 3시간만 더 점심시간을 당겨달라 해가지고 그게 아홉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이 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9번째라는 뜻에서 뭐 노나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게 그대로 3시에서 12시로 당겨졌지만 이 단어는 변함없이 이 9번째라는 뜻을 그대로 가지면서 12시를 지칭하게 되었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정오라는 뜻을 가지게 됐다는 거. 자, 뭐 우리 이 정도로도 우리 간단하게 알면 우리 언어 생활이 그만큼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